가천 의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 고전시가 봅시다. 고전시가 시험 범위는 6강까지였죠? 네. 우리 나간 게 7강, 8강까지 나갔나요? 67페이지. 67페이지 나갔어요. 네. 그러면 71페이지. 여긴 안 나갔어? 9강? 네. 9강하고 10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니면 현대시나. 자, 봅시다. 71페이지 볼게요. 9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가시 몽금포 타령입니다. 자, 몽금포 타령이기 때문에 이게 민요예요, 민요. 됐나요? 민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도 민요고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많이 불리던 노래입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지역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장상군 마루에, 장상군 마루라고 하는 곳 여기 줄긋고요. 이게 뭐다? 구체적 지명입니다.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사실감, 향토감. 근데 향토감은 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렇게 해서 향토감이 들어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 도시잖아. 됐어? 네. 지방. 저기 지역 있는 데. 됐어요? 네. 자, 장상국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북소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이 북소리가 뭐냐면 귀선 신호예요. 배 돌아오라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 타고 나갔어. 근데 배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됐나요? 그리고 분위기 조성합니다. 지역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자, 장성군 마루에 폭소리 나더니 금일 오늘도 라는 얘기죠. 오늘도 상봉에 서로 만난다는 얘기죠. 상봉에 입만남 오겠네. 에헤요 에헤야 라고 되어 있죠. 에헤요 에헤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시고, 이거 뭐다? 흠을 돋아주죠. 조흥구 이면서 후련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뭐 형성하는 거야? 리듬감 형성하고요. 님을 만나는 어떠한 감정, 기쁨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에헤야. 입 만나보겠네. 여기 줄긋고요. 반복됐죠. 문율 형성합니다. 이거 반복돼요. 자,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행선이라고 하는 게 배가 나아가는 거야. 배가 나아가는 것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늦바람이라고 하는 게 늦게 부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일종이. 늦게 부는 바람. 자, 그래서 느리게 부는 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여기 줄긋고요. 성황 이게 뭐예요? 성황당할 때 성황이야. 그래서 이게 신입니다. 신. 되나요? 그래서 신에게 기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빨리 나가야지 내 님을 만날 텐데 배가 느리게 가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바람 불라고.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바람새 좋다고. 바람 부는 모양새라는 뜻이에요. 바람 부는 모양새 좋다고.
도 딸지 말고요.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소래라고 돼 있잖아. 몽금이 계암포 여기 줄거고요. 이것도 역시 뭐다? 몽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체적 지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감 향토감 형성하겠죠.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소래. 들렀다 가소래 여기 줄거고요. 들렀다 가세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머물다 가기를 소망하는 거야. 그래야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됐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가능하죠. 그지? 왜? 편의점 알바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간혹가다 예쁜 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일은 안 올까? 모레는 안 올까? 이러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근데 거의 대체로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 루틴이에요, 루틴. 이렇게 해서 뭐 편의점 들러서 커피를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은 아침에 간단히 먹을 거 사서 간다든가.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꼭 이렇게 들어와요. 됐나요? 네, 거기에다 추파 던지면 안 돼. 저 사실 남자친구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거스름 돈 줄 때 밑에다가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껴가지고 주고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지? 신고 들어간다 요새는. 알았지? 옛날에나 가능한 거고. 자,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가 소래. 자, 그러고 나서요. 중략되고 나서요.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라고 돼 있잖아. 흰 돛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요 돛을 피고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데 나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게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켜주기 때문에 왜? 님이 이 배 타고 떠난 거야.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 저 배 타고 우리 님이 가는데 아우 나 외로워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됐어? 내 속도 모르고. 자 계속 보시면요.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외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고독한 처지죠.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여기 중괄호로 묶어주시고 자 눈물만 겨워라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요 후렴구는 기쁨을 나타내는데 얘는 눈물 난다고 그랬잖아. 후렴구와 대조됩니다. 됐어? 이걸 통해서 비애감을 강조하는 거야. 됐죠? 자,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 라고 돼 있잖아. 몽금포 백사장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 몽금포 백사장은요 뭘로 유명하다? 해당화로 유명해요. 해당은 무슨 색깔이야? 그게 뭐죠? 해당화를 아예 몰라? 네. 해당화라고 해서 꼭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돼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나중에 떨어질 때 이렇게 톡 하고 그냥 떨어지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아주 빨갛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도 얘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모래밭 같은 데서 못 살잖아. 얘는 특이하게도 몽금포 모래밭이 있으면 그 근처에서 살아요. 신기하게도. 됐어? 그래서 백사장은 하얗잖아. 근데 꽃은 빨갛잖아.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온다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라고 되어 있는 거. 불고요가 불고요라고 하는 것의 방언이에요.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라고 돼 있잖아. 자, 몽금포 백사장 해당어 불구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뭐가 드러난다? 색채대.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무슨 색과 무슨 색? 하얀색과 빨간색.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무슨 색과 무슨 색? 파란색하고 백색. 됐나요? 이 두 개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 한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거의 대체로 색채 대비 드러나면 시각적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낸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장상군 마루에 새소리 들리니 님이 온다는 새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포 귀범에 원포 귀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 포구에서 돌아오는 뭐다? 돛배를 얘기해. 돛배, 돛담배. 자, 원포 귀범에 정드님 오셨네. 자, 무정한 우리인 말없이 가더니 무정한 우리인 말없이 가더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무정하다. 애정이 없는 거야. 됐어요? 애정 없는 우리님이 말없이 가더니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감정? 섭섭함이 드러나죠.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말도 없이 우리님은 가버렸네 라는 얘기죠. 자, 봉죽을 바꿔서 보라를 오셨네. 봉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봉죽이 뭐냐면 만선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만선이 뭐냐면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만선을 표시하는 이게 장대입니다. 깃대. 깃발 달고 오는 거야. 원포 귀범에 정드님 오셨네. 아니다. 봉죽을 바꿔서 도라를 오셨네 했죠. 자, 그래서 봉죽을 바꿔서 도라를 오셨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 귀환에 대한 기쁨도 드러나고요. 임의 귀환과 그리고 이미 지금 뭐야?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 성공에 대한 기쁨. 요게 드러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임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요. 반돛을 달고요. 여기 줄긋고요. 돛을 완전히 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거의 대체로 어떤 때 이렇게 하냐면 배가 무겁지 않을 때. 됐어요? 뭘 싣지 않았을 때. 즉 여기서 반돛을 달고요. 빈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반돛을 달고요. 임 싣고 올 적엔 온돛을 단단해. 온돛을 단단해.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돛을 다 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선의 상태를 제시하는 거야. 님 한 명 태웠다고 해서 배가 무거워져가지고 안 나가는 일은 없거든. 됐어? 그러니까 님도 싣고 물고기도 가득 잡고 이렇게 해서 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요. 임 싣고 올 적엔 온돛을 단단해.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대구법 사용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출항과 귀항의 상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라고 돼 있잖아.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활기찬
만선의 분위기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가득 잡아오면요 그냥 웃음이 그냥 쏟아진대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다 아니면 진짜 잡어만 몇 마리 잡았다 그러면 거의 초상집 분위기랍니다. 되나요? 특히나 요새는 배를 봇을 편다던가 아니면 노를 져서 가는 배들이 아니잖아. 거의 대부분 기름 써서 가는 거잖아. 한번 출항했다가 돌아오는데 기름값이요 꽤 만만치 않게 든대요. 꽤 만만치 않게 든대요. 그래서 못해도 한 번 출항하면 먼 바다까지 나가는 배들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원 그냥 깨진대요. 기름값만. 그리고 조금 가까운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아오는 애들 있잖아. 그런 배들은 조금 덜 들어요.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단 얼마 받고 시작하는 거야. 3, 40만 원 받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묻어놓고 배 끌고 나가가지고 먼 바다는 또 물고기 왕창 잡아야 된다고. 깊은 바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또 그 그물 같은 거 쳐놓으면요 그거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모터 써가지고 돌려서 이제 다 끌어올려요. 그런데 그게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면 나 혼자서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써야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요새 인건비 비싸요. 되나요? 하루 일당 얼마일까요? 농사나 아니면은 배 타는 거 하루 일당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어? 하루 일당 10만 원. 나 배 안 타. 됐어? 10만 원 가지고 무슨 요새는 농사할 때도요. 농사 지을 때도 사람 써가지고 하잖아. 한 명당 20만 원씩 줘야지 애들이 와서 일한대요. 그것도 우리나라 애들은 2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온대. 그럼 어디 애들 써야 되는 거야? 외국에서 온 사람들 써야 되는 거야. 키르기스탄이나 뭐 저기 타자흐스탄 뭐 그런 데서 온 애들. 됐어? 그 외에도 이제 또 열심히 일하는 애들 있대요. 어디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태국 애들. 태국 애들은 장난 아니래. 오라 그러면 새벽같이 온대요. 그 대신에 뭐 한다? 이게 우리나라 그 농촌 문화는요 어떠냐면 와가지고 애들 일하잖아. 그럼 아침밥을 먼저 먹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킨 다음에 중간에 점심밥 먹이고 그 다음에 새참 먹이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얘네들한테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애들이 새벽같이 온대요. 새벽 한 3시, 4시 이때쯤 되면 준비하고 와 있대. 그러고는 이제 밥 안 줘도 된다고 지들이 먹을 거 싸가지고 온대요. 그런 다음에 먹을 거 안 줘도 된다 그런 다음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 한 5시, 6시 이때 해 살짝 뜨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한대요. 그런 다음에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일을 다 끝낸대. 그러고는 이동한대요. 돈 받고. 이동한 다음에 점심은 이제 이동하는 사이에 먹고 지들이 싸운 거 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2탕 뛰는 거야. 오후 반 또 가가지고 또 하는 거야.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한대요. 그럼 명당 얼마 받는 거야? 하루 일당 40만 원이에요. 엄청 많이 받는 거야. 왜? 베트남 애들이나 태국 애들이요 월급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있잖아. 10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나오면은 우리가 못 잡아도 중소기업 들어간다고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도 한 150 정도는 준다고. 됐어? 대기업 들어가면 200 좀 넘게 주고. 됐니? 뭐 그거밖에 안 줘요? 초년생은 그래. 초년생. 근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뭐가 센 거야? 성과급이 센 거야. 성과급이. 됐어? 야 SK 하이닉스 이번에 성과급 올해 7억 나온대. 7억. 성과급이 7억이야. 연봉이 아니고 성과급이 7억이라고. 다닐래 안 다닐래? 아니죠. 너 학교 선생은 어떻게 하고? 학교 선생님이요? 저는 뭐 알아서 하면 다니다가 중간인데 돈 벌 만큼 번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요. 대단하네. 그래, 꼭 집은 꼭 구하고 나서 그러고 가. 알았지? 한 넉넉하게 3년 일하고 있었는데 30에 21. 야 21억 가지고는 집 못 사 요새 서울 안에. 그 정도면 뭐지? 인평가에 굶진 않으니까.
한 4년 해, 4년. 4년에서 5년 해. 5년 하면 5, 7에 35, 35억이잖아. 35억이면 하나 살 수 있어. 35억이면. 그럼 그 집만 사놓을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을래? 냉장고도 있어야 되지. 이제 그거는 교사하면서 그런 거지. 아, 교사하면서 그 하나씩 하나씩 채워넣는 거야? 그 전까지는 맨바닥에서 자면서 입 돌아가고 독한데. 근데 걔네들은 성과급이 센 거야. 태국이나 베트남 애들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10개 대학교급을 나오잖아? 그러면 한 달 월급 얼마 받을까요?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 받을까요? 가능이 안 대강 찍어봐. 25원. 어? 25원. 25만 원. 4년제 나왔는데? 중국은 어? 중국은 4년째 나와도 25년. 50? 저도 50. 50? 우리나라 돈으로 30에서 40 받는다. 30에서 40. 의사가 얼마 받냐면 의사가 많이 받으면 80에서 100만 원 받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걔들은 의료 활동이 6시에 끝나잖아. 6시에 끝나고 나면 퇴근해서 얘네들이 알바 뛰어요. 어디 가 있냐면 약국 가 있어요. 약국에서 바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사인해주고 이제 처방전 뽑아서 딱 주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약사가 그 약 조제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거 해주려고 거기 가 있는 거야. 걔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야지 50만 원, 60만 원 받아. 근데 우리나라 왔더니 하루 뼈 빠지게 일하니까 한 달치가 나오네? 애들이 돈에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걔들이 농번기 때 거의 진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자기네 생활할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다 어디로 보내는 거야? 집으로 송금하는 거야. 그럼 가족들이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일을 하잖아? 가족들은 3층짜리 건물 짓고는 살고 있어. 됐나요? 체감 물가가 다릅니다. 체감 물가가. 그래서 타이하고 베트남이 좀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아니야. 말레이시아는 비싸요. 내가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 겁나 비싸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커피값도 그래. 저기 베트남이나 그런 데 가면 커피 하나 시키면 한 잔에 우리 돈으로 한 300원? 400원? 이 정도면 사 먹어요. 이런 메가커피 뭐 비슷한 그런 데서.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우리랑 똑같아요. 한 잔에 2,000원, 3,000원 받아요. 걔는 거기는 물가가 셉니다. 잘 사는 나라라서. 잘 사는 나라.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자, 어쨌든 그래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온다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활기찬 만선의 분위기가 드러나며 가느님 야속타 속 태우지 말고요. 자, 가느님 야속타 속 태우지 말고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숙한 이별의 자세가 드러나는데 이 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별하면요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겠죠. 됐어? 나중에 입대할 때 봐봐. 그럼 너희가 꼭 입대할 때 여자친구가 있기를 바라. 알았지? 나는 바라. 근데 없으면 그 조금 안타깝거든. 그럼 드글드글 남자애들만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형 화이팅! 막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형아 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거든. 너무 싫어. 불쌍해 보여. 선생님은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종종 들어와서 보니까 부담스럽잖아. 저번에 한번 뭐 하다가 말실수 살짝 나왔는데 자기야, 그 영상에서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구야? 뭔 영상? 그랬더니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있던데?
그걸 봤어? 그랬더니 봤대. 아니 그걸 왜 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게 누구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 아이 그냥 가상으로 만든 거야. 뻥이지. 내가 너 말고 내가 여자가 어디 있니? 그러면서 막 뻥쳤는데 요시. 어쨌든 보지 마. 위험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예. 근데 난 군대 갈 때 부모님하고 같이 갔거든. 근데 아버지는 되레 아무렇지도 않아 하셔. 아버지는 그냥 잘 갔다 와. 어차피 남들 다 가는 거니까 이러면서 톡톡 치우고 그냥 끝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오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데 아이 내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어머니 막 달래드리고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 군대 간다고 근데 내가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이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군장병 여러분 이제 나라의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 그러면서 얘기하면 충성 하면서 한다고 울먹울먹거리면서 하는 애들도 있어. 개판이 당나라 군대야 당나라 군대. 경례 그러면 다들 막 손이 지 마음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착 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르르르 올라왔다 우르르 내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좌양좌 앞으로 가 그러면서 이제 자 훈련병들 저 따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데리고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친지분들은 이제 퇴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유도를 해. 코너를 딱 도는 순간 그 건물에 가려 있거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욕 나오기 시작해요. 야 이 씨발라마 똑바로 안 쓰냐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기 시작해요. 앉아 있나 앉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라마 그러는데 씨발라마는 도대체 무슨 라마야? 됐어? 오지게 욕 먹어요. 요새도 아마 그럴 거야. 훈련소에서는 욕 먹을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리고 특히나 뭐 쏘러 갔을 때, 총 쏘러 갔을 때, 그때는 조교들이 여러분들한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총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형은 조교였었거든. 그럼 이제 훈련병이 이렇게 엎드려 쏴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탕탕탕 쏜다고. 근데 간혹가다 총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게 오래된 총을 쓰다 보니까 이게 오작동 돼가지고 총알이 걸리거나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손을 들거나 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형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훈련병애가 교관님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조교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총을 들어버린 거야. 총구가 여기 있었대요. 지금 그래서 그 형 보면 여기에 그 총 쏘니까 뜨겁잖아. 여기에 화상 자국이 동그랗게 있어요. 지금도. 걔가 만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탁 당겼는데 그게 나가봐. 그 형 여기 다 날라가요. 뻥! 됐어? 왜냐면 K2 소총은 이 회전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딱 맞는 순간은 구멍은 요만해요. 뻥! 근데 이 안에서 회전하면서 다 갈아버려요. 뻥!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폭력이 가능해요. 욕설과 폭력이 가능한 곳입니다. 수류탄 던지는데도 마찬가지. 왜? 아니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수류탄 딱 까서 툭 던지잖아. 여기다 내가 이렇게 까서 이렇게 던졌잖아. 니네가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보시면 싹 다 죽어. 살상 반경이 한 30m 정도 됩니다. 살상 반경이 30m.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잽싸게 뛰어야 돼요. 잽싸게. 선생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엎드려 그런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딱 가려서 그 자기만 희생하고 딴 사람들이 다 살리고 뭐 이런 장면이 있던데요. 요새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수류탄의 위력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10배 정도 돼요. 지금 터지면서 네 뼈가 날아가서 네 동료들을 찔러요. 푹 하면서 죽어요. 절대. 됐어?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나랑은 상관없다. 자, 어쨌든 가는 인 야속다 속 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낙천적인 사고가 드러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별을요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별은 재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 장상곳의 경치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어항의 정경. 물고기 잡는 항구, 어항. 됐어? 자, 특징은요. 자, 첫 번째로는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사실감, 향토감. 요거 형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요. 청각, 시각. 자, 이걸 통해서 어촌을 감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객관적 상관물이 있었죠? 네 번째로는 후렴구 있었고, 사음모요. 됐나요? 그리고 대부와 반복법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운율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낫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경의 어부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는데 얘가 또 뭐 어부의 삶을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이름이 밝혀져 있으면 이 사람 신분이 뭐다? 양반이에요. 사대부예요. 됐나요? 사대부들이 근데 어부 생활한다고? 아니에요. 사대부들이 얘기하는 어부는 가짜 어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부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같은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런 걸 우리가 가짜 어부다라고 해서 가어옹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어옹. 그래서 가어옹은 그냥 폭력액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뭘 먹냐 혼자서? 사탕이죠. 뭔 사탕? 자두맛 사탕. 자두맛 사탕이야 또? 되게 오래된 건데 아직도 파네. 자, 일단은 낫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못 생각하여 라고 돼 있잖아. 처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 이게 젊을 때를 얘기해요. 젊을 때 못 생각하여. 못 생각하여가 뭐냐 하면 생각이 짧았다는 얘기야. 젊을 때는 생각이 짧아서 시설을 일삼도다. 시설을 일삼도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시를 짓고 책을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은 뭐겠어? 중년이죠, 이제 중년. 젊었을 때는 아니고 중년이 됐을 때. 자, 망령되어가 이제 허황되게라는 뜻 정도가 됩니다. 허황되게. 자, 중년에는 허황되게. 명리를 바라도다. 명리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나타내는 거야? 벼슬자리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바랬다. 벼슬자리를 탐했다는 얘기죠. 자, 물외의 풍월 강산이 물외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외는 세상 밖.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 물외의 풍월 강산이 내분인가 하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의 분수에 맞다라는 얘기인데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나고요. 자, 이런들 뉘 옳다 하면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대구법 사용됐고요. 대조적 시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자, 이런들 뉘 옳다 하면 저런들 뉘 외다 하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다 하료 여기 줄 긋고 이거 서리법이죠. 되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옳다고 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잘못됐다고 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겠다.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겠다. 자, 옳거나 왜거나, 왜다가 잘못되다는 뜻이에요. 왜거나, 나도 내일 모르노라 라고 돼 있잖아. 나도 내일 모르노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얘는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들 기준으로 내가 잘못되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자, 세상이 시비를 마라. 시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시비는요, 속세의 혼란함을 나타냅니다. 뭐 논쟁 같은 걸 나타내기 때문에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무상 그르리라고 돼 있잖아. 어부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 얘 뭐라고요? 가어옹이라고 얘기했죠. 통일객이에요. 자, 그리고 어부무상 그르리 여기 줄 긋고요. 서리법이죠. 이걸 통해서 뭐다?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이 드러나는 거야. 나 잘못된 거 없어. 시비 걸지 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제 사수입니다. 경륜을 내 알더냐 라고 돼 있잖아. 경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이 경륜이 뭘 나타내냐 하면 사대부로서의 야망을 얘기합니다. 입신양명,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륜을 내 알더냐 여기 줄 긋고요. 서리법이죠. 나 몰라 그딴 거 신경 안 써. 라는 얘기고요. 제세할 리 없을려냐 라고 돼 있잖아요. 제세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제세가 뭐냐면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브로스의 야망에는 입신양명도 있지만 모두 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정도 있는 거지. 됐어? 근데 그거 나 신경 안 쓸 거야. 나 말고도 딴 사람이 구하겠지 뭐. 이런 얘기한 거야. 됐어? 제세할 리 없으러냐? 없으러냐? 여기 줄곧 서리법이고요. 자, 태평시세는 태평시세.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는 얼마나 멀었는고 얼마나 멀었는고 여기 줄고요. 그럼 지금 태평성대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현재는 태평성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일종의 우국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자, 필부라고 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평범한 남자.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거 겸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평범한 남자의 위국충심,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어뵐 데 없어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충심을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창사는 높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대구법이고요. 창산이 뭐냐면 푸른 산이에요. 푸른 산은 높고 유수는 흐르는 물은 길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창산은 높고 유수는 길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반복법 사용했죠. 운율 형성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자연의 유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얘부터 쭉 지속되어 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산고수장하니 산은 높고 물은 기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고수장 여기 줄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상고수장하니 그 안이 좋을 son가 역시 줄고요. 서리법 사용됐고요. 만족감이 드러나죠. 자, 산수간 일한인 되어. 일한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고요. 한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연 속에서 한가한 사람이 되어 허물없이 사노라. 허물없이 여기 줄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삶의 자세? 순수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거죠. 잘못 없이 살겠다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봐. 왜? 집에서 혹시 나 하나만 물어볼게. 아빠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니? 아니요. 안 보셔? 안 보셔? 유민이는 안 보셔? 오, 특이하다. 다른 학원 가서 물어보니까 애들 다 아빠가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 봐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 애들이. 근데 나도 종종 보거든. 근데 원래는 안 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안 봤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산에다가 집 짓고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절대 안 갈 거라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못 가고 계시는데
산에 집 짓고 들어가고 싶어 하셔. 그런데 작년부터 나도 그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 생각보다 혹하는 거야, 땡기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내가 그거 볼 때는 말 안 걸어요. 나도 우리 와이프 드라마 볼 때 말 안 걸거든. 딱 두 개. 뭐 볼 때? 그 나는 자연인이다 볼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꽃냥 그거 볼 때 말 걸면 짜증내요. 아 뭐 그러면서 아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 거아니 알아서 하라고. 그런 다음에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으면 아우 진짜 저 야구 선수 은퇴한 애들이 너 먹여 살려주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거든요. 하도 그걸로 싸웠더니 요새는 그거 보고 있으면 말 안 걸어요. 쟤는 나는 자연인이다도 마찬가지. 보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말 안 걸어. 그냥 지나가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요. 아 또 저거 봐. 미쳤나 봐 그러면서 언젠가 한 번 정도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게 왜 계속 방송하는가 했는데 그 생각보다 인기 많아. 생각보다 재방을 그렇게 해요. 재방 3방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어떤 때 채널 딱 틀잖아. 3부 연속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 뭐 151, 152, 153 해가지고 쫙 나올 때. 그럼 그거 틀어놓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한 3시간 순삭이에요 그냥. 오 하면서 사라져. 재밌어 생각보다. 자 주제하고 특징 정리할게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 사람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나 봐. 자 그래서 주제는요 자연에 묻혀 사는 뭐다? 칠검과 우국지정. 우국지정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긴 나오니까.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로 과거하고 현재를 대비해서요. 가치관 변화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슬하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두 번째로 서리법 사용했죠. 만족감 드러나죠. 세 번째로 가어웅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강호한정. 강호한정이 뭐냐면 자연 속에서 머무는 한가로운 정서. 요거하고 플러스해서 유교적인 충의 사상. 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사대부시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 이제 펴보시고 잠깐 쉬었다. 배터리가 불안하다.